어제 오늘 이틀간 전남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만 2,000명에 가깝습니다. 개학을 일주일 앞둔 각 학교는 자가 키트를 나눠주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추경안 심의를 위해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서는 핵심 현안인 경도 연육교 분담과 별관 중축 관련 예산은 빠져 있어 논란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폭발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저가 입찰제를 개편하고 노후 산단의 개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신안 흑산도를 찾았습니다. 호남에서 30% 표심 잡기에 나선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이틀간 전남 동부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75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여수에서 300명, 순천에서 267명, 광양에서 142명, 고흥에서 38명이 신규 확진됐다며 대부분 가족과 지인 등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여수에서 460명, 순천에서 400명, 고흥에서 46명, 광양에서 22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사이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3차 백신까지 접종 완료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SNS상에 알린 광양시의회 의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달 6일 SNS를 통해 확정되지 않은 광양시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알린 현 광양시의회 의원 2명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양시에는 지난달 6일부터 10일 사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미확정 계획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시 전입 인구가 1,000여 명이 넘게 늘었고 유포한 시의원의 친인척도 전입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지역 내 논란이 커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다음 달 초쯤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방역 대비가 곳곳에서 숨가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학교 방역을 위해 학부모들까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손놀림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자에 담긴 자가진단 키트를 학교별 그리고 학년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새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배부하기로 하면서 학부모들이 일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시트 하는 거를 교육청에서 나눠주신다 그러셔가지고 저희 학부모들이 저희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3월부터 전남 모든 학교에서 첫 번째 주는 학생 1명당 1개, 두 번째 주부터는 1명당 2개의 자가진단 키트를 배부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또 다음 달 11일까지를 코로나19 집중 방역 기간으로 정했고 학교 자체 판단으로 원격 수업 전환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선 소독약품을 나눠줍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한 목포시는 23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소독약품 7,200리터를 비치해뒀습니다. 또 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등의 방역요원을 투입해 매일 집중방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소독약품이 있는데 저희들이 삼계동에다가 비치를 해서 곧 개학이 시작되는데 찾아가는 PCR 검사, 취약지역들을 자가진단 키트 제공이라든지 방역 자율단을 구성을 해서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음 달 초 전국의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어서는 등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포스코 지주회사 출범을 앞두고 광양 지역사회가 지역 대기업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는 다음 달 2일 포스코의 지주사 출범을 앞두고 광양을 포함한 전남 동부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포스코 홀딩스 본사의 광양 이전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포스코 본사의 포항 이전 주장이 현실화되면 전남 동부권은 현재 계획된 투자 외에 추가적인 신규 투자 요인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오늘 의원 간담회를 갖고 포스코와 광양시와의 신뢰를 위해 광양시에 계획된 미래 신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여수국가산단에서 폭발로 인한 대형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수 MBC는 여수국가산단 내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사고가 반복되는 여수산단의 현주소에 대해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은 여수산단 내 여천 NCC 폭발 사고. 인근에 있는 2일 산업에서 폭발이 발생해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은 지 불과 2달 만이었습니다. 사상자 8명 가운데 7명은 하청업체 직원. 이번에도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됐지만 업체 측은 관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산업단지의 상당수 대부분의 정비 작업은 전문 업체를 통해서 정비 작업이 수행되고요. 작업에 특화된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정비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업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 입찰제가 반복되는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비용 절감을 최우선에 두고 업체를 선택하다 보니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 건설 업체 입장에서는 이 공사를 따기 위해서는 금액을 적게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 적은 비용을 어디서 만회할 거냐면 결국은 인건비예요. 안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전에 구멍이 뚫리게 되는 거죠. 낡은 시설도 문제입니다. 조성된 지 50년이 넘으면서 죽음의 화약고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중대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노동자는 모두 230명. 이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의 사상자가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어진 지 20년 미만인 산업단지의 사상자는 1%에 불과합니다. 산업단지 내에 기업 하나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지자체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또 유관기관 또 관계 전문가, 외부 전문가들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과학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산단 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을 안전한 일터로 만드는 것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올해 들어서만 2번째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지난번 통째로 부결시켰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온 이번 추경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경도 연륙교 분담 예산과 별관 증축 관련 예산 등 2건의 핵심 안건이 빠졌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추경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통째로 부결됐던 추경안이 다시 올라온 건데 핵심 사안 2건은 빠졌습니다. 당초 별관 증축 관련 예산 52억 원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었고 72억 원의 경도 연륙교 분담 예산은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을 예결위에서 부활시켰지만 본회의에서 다시 깎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의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상임위와 예결위 무용론입니다. 또 대의민주주의 절차는 실종됐고 다수결의 원칙조차 무시됐다는 지적입니다. 표결에서 나온 기권표에 대해서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기권에 의해서 이것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의회 역사상 지금까지도 있어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상임위 결정이 일부 정치권의 입김으로 예결위에서 뒤집혔고 예결위 결정은 예결위 내부에서 정반대의 수정안이 나오면서 또다시 뒤집혔습니다. 스스로 심의한 결과까지 부정하는 정치적 셈법으로 예결위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자 시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마지막으로 표결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정부 원안에 찬성하자니 그렇게 첨예한 논쟁까지 벌이며 깎아놓은 별관 증축 관련 예산과 경도 연륙교 분담 예산까지 모두 통과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 예산안 전체를 전원 반대로 부결시켰습니다. 26명의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챙겨놓은 자기 동네 예산까지 스스로 삭감하는 우스운 결과를 만들었고, 논란이 됐던 핵심 사안을 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서둘러 원포인트 임시회 일정을 잡은 겁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난 15일 제217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하루 일정으로 긴급히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두 건의 예산 항목을 빼고 상정하는 데 동의한 시정부도 정상적인 예산 편성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 시정부와 의회의 암묵적 동의 속에 여수시 의회의 올해 두 번째 원포인트 임시회는 맥없이 끝났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강정희 전라남도 의원이 여수 경도에 생활용 숙박시설 건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 열린 제35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여수시의회가 경도 진입도로 관련 추경 예산을 삭감했고, 여수 시민단체 연대회의도 생활용 숙박시설 건축에 반대하고 있다며, 미래에셋 측이 현재 계획대로 경도에 생활용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공공재인 경관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미래에셋 측은 이제라도 다도해의 경관을 해치는 개발을 고집하지 말고 경관 보존과 함께 세계적인 해양 관광단지에 걸맞는 관광 테마시설을 건립하는 데 주력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였는데요. 동부권 4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영하 4에서 4도, 광양 영하 4에서 5도, 고흥 영하 5에서 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5에서 2도, 목포는 영하 4에서 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구름 많은 가운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다 금요일부터 차차 누그러지겠는데요. 금요일부터는 낮 기온도 많이 올라 10도를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최근 호남 지지율 30%를 자신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신안 흑산도를 찾았습니다. 무안국제공항과 흑산공항 등 지역 현안을 잇따라 자극하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호남 갈등 부추기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보다 흑산공항이 지금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난이도가 훨씬 덜한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척이 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신안을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흑산공항에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으로 뜨거운 논쟁이 일자 작정하고 흑산공항을 다시 꺼내들기로 한 이 대표. SNS에 흑산도행을 예고하며 흑산도에 지금까지 유세차가 들어간 적 있냐며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그러자 지역구 국회의원인 서삼석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흑산도를 돌아다니던 유세차를 공개했고, 혹시 귀당은 이번이 처음이시냐며 오히려 국민의힘의 호남에 대한 오랜 무관심을 꼬집었습니다. 정상 추진되는 사업을 특정당 대표가 좌절됐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이는 전형적인 구태라는 생각에 흑산공항 건설 추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1년 국토부 계획에 반영된 뒤 지지부진했던 사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국비 222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울릉공항과는 달리 다도의 해상국립공원 지역이라 공원 계획 변경 심의를 거치고 있지만 이제야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반박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추진 중인 흑산공항이 국민의힘에 보여주기식 선입적 공약, 그리고 또 표를 위한 공약들의 희생양이 되길 원치 않는다.
앞서 무안국제공항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무안공항은 비행기가 언제 뜨냐 조롱하는 사태라며 폄훼했던 이 대표. 민주당은 무안공항 역시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KTX가 연계돼 순조롭게 공사 중이라며 왜곡으로 분열을 부추기는 수준 낮은 정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달리 호남에 유례없는 적극 구애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하지만 새로운 미래 사업을 제시하는 대신 이미 진행 중인 현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만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내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전남 방문을 앞두고 민주당이 윤 후보에게 호남 기만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윤석열 후보가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드 추가 배치와 북한 선제 타격을 주장하며 한반도의 위기와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남도당은 윤 후보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생을 노력해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는 것은 겉다르고 속다른 기만적 술책이라며 진정성 없는 호남 구애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